안녕하십니까. 개망나니 특검들요. 잭 스미스들, 정신이상자. 거기 내란 특검 조 스미스, 조은석.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거기에 민 스미스, 민중기.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이명현, 이스미스. 이런 자들이요.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법치를 완전히 유리나가 말살해버리는 이런 위헌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제는 민중기, 민스미스, 민중기 특검이요. 국민의힘을 세 번째 압수수색을 들어온 거예요. 500만 당원 명부를 다 확보하겠다. 계좌번호까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부 다 확인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당 탄압을 하려고 세 번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당사는요, 다 의원들이 다 직결해서 지켜냈는데, 근데 문제는 당사 근처에 당원들 데이터베이스, 당원들의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런 업체까지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통일교 교도관 한 120만 된다고 합니다. 120만 명단. 그리고 국민의힘에 500만 당원 중에 대조를 한 거예요. 대조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해서 대조해서 한 11만에서 11만 명에서 12만 정도 이름이 같은 통일교도하고 이름이 같은 이런 당원이 있더라. 그래서 한 11만 정도 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나 모든 게 다 확인 대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일교가 몇 명 들어온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다 확보하는, 동일 이름을 확인하려면 또 주민등록 번호나 계좌번호도 뭐든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 개인 신상이 다 틀려버리는 심각한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도대체 혐의가 뭐냐?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많아요. 아니,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 그때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 안 했죠. 처음에 권성동 대표가 출마하려고 할 때 통일교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때 10,000명이나 20,000명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끝내 권성동 대표는 출마 안 했어요. 안 하고 누가 됐다?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됐죠. 권성동은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들어와서 권성동 어느 게 도와준 것도 없어요. 왜? 출마를 안 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특검 주장대로 권성동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자기들 말로는 11만 명,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현재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있잖아요. 윤영호 이자가 2022년에 11월 달쯤에 2022년 윤석열 정권 때 11월 달쯤에 건진법사 전성배 이룰성.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했어요. 윤심이 뭐냐? 전당대회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돼야만 이게 책임당원 돼야 투표권이 있는데, 책임당원 한 10,000명 이상 동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2023년, 그 다음에 전당대회 전에 2023년 2월 달에 윤영호 통일교회 세계본부장이 전성배한테 뭐라 했냐. 신규 입당원이 11,000명 정도. 신규 입당한 게 11,101명. 그 다음에 기존 당원이 21,250명. 그러니까 기존의 당원이 21,250명. 그 다음에 신규, 이거는 3개월이 안 됐나? 신규가 한 11,000명. 이런 식으로 한 3만 몇천이 있다. 이런 자기들끼리 문자를
건진 법사하고인데 이거 윤영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문자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당원들 다 압수해가지고 이제 그 한 11만 동명이인 이름은 이게 확인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수사를 막 다 압수해 개인정보를 털 정도로 이게 범죄냐?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게 범죄냐? 그래 한 2, 3만 명 들었다 치고 2, 3만. 그럼 이게 범죄냐? 당원 중에 왜 이게 도저히 무슨 죄냐 이거지. 일단 죄명이 뭐냐? 이런 게 질문이 많은데요. 지금 뭐 통일교는 이게 정당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신천지는 정당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누구나 이게 그 당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당에 들어온 게 입당한 게 무슨 죄냐? 이런 이제 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무슨 큰 죄를 짓길래 그때 더군다나 권성동은 출마도 안 했는데 어떤 의도인지 간에 근데 이게 무슨 죄냐? 이랬더니요. 지금 특검이 저한테 이거 법률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특검인데 문제 삼는 게 정당법에 보면요. 정당법의 42조. 특검은요. 정당법 42조 보면 강제 입당 등의 금지가 있습니다. 강제로 뭐 협박, 강압을 해가지고 입당을 시키는 강제 입당 등의 금지가 정당법 42조에 있는데요. 이걸 이게 어겼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 이게 통일교 신자다. 그러면 이게 그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종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한학자 총재다. 한학자 영장을 청구했죠. 한학자 총재가 지시를 해가지고 통일교 우리 신자들 국민의힘에 가입해서 좀 여기 윤 대통령을 도와라. 윤 대통령이 지정하는 권성동이나 누굴 도와라.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런데서 이게 뭐 칼 들고 협박해가지고 통일교 신자인데 그러면요. 신자가 120만이라도 총재 말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원래 종교 신자는 많이 부풀려져 있어요. 이거 보면 이게 통일교를 확실하게 신봉하는 신자가 한 3, 4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이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120만 신자가 이게 가입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3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3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독실한 통일교 신자는요. 위에서 그렇게 방침이 놓으면 가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이게 강요나 강박이 있냐 이 말입니다. 범죄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게 정당을 털고 있다. 법률적으로 이야기예요. 제가 맞잖아요. 법조인들이 볼 때 이게 통일교가 강압해서 이게 강요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심이 있으니까 위에 방침이 있으면 통일교를 위해서 정권에 도움 주고 우리가 이게 사업도 하고 외국에 통일교를 위해서 이게 자발적으로 총재 방침에 따라서 이게 가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범죄가 되냐 이 말입니다. 아무런 이게 정당법에 처벌도 뭐 거의 없지만 정당법에 강요나 강압해서 입당시키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런데 통일교 강요 강박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통일교 신자들 가입한 사람 3, 4만 명 다 불러서 너 이게 협박당해서 강요해서 국민의힘이 들어갔니? 이걸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조사냐? 이 말입니다. 그 한 명 한 명 다 이게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요. 아무런 죄가 안 되잖아요. 나 그냥 우리 총장님 방침에 따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가입했다 이러면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이게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또 이게 뭐 공격하고 비난하고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특검은 법을 수사하는 기관인데 법적으로 죄가 된다는 아무런 이게 증거가 없다. 왜? 당원들을 불러서 강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수사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이다. 법적으로.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요. 제가요. 민주당의 당원 중에 저는 한 3군데가 조직적으로 들어갔다 보거든요. 민주당의 당원 중에 예를 들어 민노총 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민노총 애들이 민주당에 들어가 우리가 당을 장악하자. 특정 후보 정청래를 밀자. 누굴 밀자. 조직이 있으니까
그럼 민노총에서도 어디 이렇게 들어가서 누굴 밀어라 이렇게 조직적으로 지령 내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서 우리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다 압수수색해서 민노총의 명부가 딱 민노총이 한 120만 되거든요. 대조해가지고 야 민노총이 3만 명이 들어왔다 수사하자. 이게 이러면 가만히 있겠냐고. 이러면 이게 민주당이나 민노총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난리 났겠지. 왜 우리 명단을 가져가느냐. 왜 우리 당원 명부를 탈취하느냐. 근데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들어가나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들어가나 똑같단 말이에요. 법리적으로는 똑같잖아요. 통일교만 그럼 이게 수사 대상이 되고 민노총은 안 됩니까? 조직적으로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이게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있냐. 저는 호남 향후회가 이제 이거 거대 조직이거든요. 그럼 이게 호남 향후회에서 조직적으로 이게 민주당 가입운동, 원래 민주당이 세니까 그래가 이게 특정 후보를 밀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그 호남 향후회 명단과 민주당 당원 명단을 압수수색해서 보면 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 논리가 똑같잖아요. 논리 구조가. 특히 저는 의심스러운 게요. 우리 그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족 중국 있죠. 중국 조선족 단체도 이게 그 중국이 조선족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선거권, 지방선거나 선거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뭐 영주권 이렇게 얻으면 그 당원도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중국 조선족 단체도 한 50만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도 대대적으로 민주당이 들어가서 뭐 이재명을 대선 후보를 만들자 이런 짓을 하면 그러면 그 단체 명단하고 민주당이 당원 명단을 다 빼서 조사하면요. 과연 이게 중국이나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요. 어느 정당이든 이게 조직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민노총 애들, 그 다음에 중국의 조선족, 그 다음에 이거 호남, 향후에 이런 데서 민주당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국민의힘도 그럴 수 있죠. 뭐 저 대구니까 대구도 이거 있을 수 있고요. 뭐 통일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게 그냥 우리 일반 기독교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열린 우리당, 우리공화당의 그 조원진 대표도 옛날에 국민의힘 가입운동 했거든요. 전환길 강사도 했습니다. 전환길 강사도 내 구독자 57만이다. 당에 들어가면 당을 자주유지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범죄입니까? 전환길 구독자 명단하고 당원 명단을 다 대조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환길이든 조원진 대표든 뭐 이게 통일교든 누구든지 자기가 동원할 수 있으면 조직적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이게 또 다양한 세력이 있거든, 기존에. 이미 당원이 500만이라잖아. 책임 당원 70만.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 그걸 완전히 지배할 정도면 그 조직이 힘이 세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서정TV 구독자 다 들어가라 해서 다 제 말 따라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세력들이 있고 어차피 이게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통일교가 몇만 명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수사해서 이게 뭐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처럼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너 강박에서 협박당에 들어왔냐? 이래야 하면 이게 정당법 42조인데 결국 그런 게 불가능하다. 수사 자체가. 특검이. 결국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통일교가 유착된 정교 분리가 아니고 왜 유착됐냐. 이런 게 정치적 공격. 그 다음에 당원 명부가 압수되면 당원들이 겁이 나가지고 아유 나 가입할 수 있겠냐. 나 해비냈는데 계좌까지 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당원 모집을 방해하고 그리고 탈당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통일교하고 유착 이걸 이렇게 공격하려는 이런 게 이재명 민주당의 부역자 특검이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 하여튼 이 법적으로는 제가 안 되는 걸 이걸 경고하고 근데 역풍이 불 겁니다. 통일교가 미국의 통일교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연계되어 있거든요. 통일교 행사할 때 보니까 막 미국의 트럼프 측근들이 다 와요. 그리고 이게 통일교가 일본에서 원래 세거든요. 교세가. 일본, 미국이 통일교 이렇게 총재까지 구속하고 이러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에요. 통일교가. 엄청난 조직, 자금력 있고 국제 종교단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깅그리치 하원 의장도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종교 탄압이 심각하다. 이재명 정권은 너무나 좌쪽으로 가 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깅그리치 의장은 서열 3위 하원 의장이었잖아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으니까 통일교 탄압,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 탈취, 이게 결국은요 이재명 정권의 자기 발등을 찍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